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의 XRP 현물 ETF가 11월이죠. 11월 달로 연기가 되면서 일부 투자자분들은 불안함을 내비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세력의 의도된 전략이라고 보여지는 관점이다. 관련해서 대응 방법과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SEC 프랭클린 템플턴 XRP 현물 ETF 승인 결정을 11월 달로 연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SEC가 프랭클린 템플턴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최종 결정을 2025년 11월 14일로 미뤘다라고 암호화폐 전문 매체에서 보도가 됐는데, SEC의 이 같은 연기 결정은 지난 3월 제출된 ETF에 대한 기존 180일 검토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SEC는 발행사와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의견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거죠. 보도에 따르면 당초에 SEC의 결정 기한은 9월 15일이었으나 이번 연기로 인해 최종 결정을 보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SEC는 지난해 4월에도 한 차례 결정을 연기하며 잠재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는데,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XRP 가격은 큰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폴리마켓에 따르면 연말까지 한번 ETF에 대한 승인될 가능성이 여전히 9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XRP 가격의 회복력은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투자들의 신뢰가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신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재료와 모멘텀이 계속해서 살아있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상승한 일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 재료와 모멘텀을 빠르게 결정짓기보다는 오랫동안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1월로 연기가 된 것은 단기적으로는 뭐 악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11월 달까지 재료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라고 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관점인데, 자,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리플은 2년 만에 최대 매수세를 기록하면서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은 더더욱 커져만 가고 있는데,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리플 XRP 2년 만에 최대 매수세를 기록을 했고요.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리플이 최근에 2년 만에 가장 강력한 매수세에 힘입어 가격 반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 달 만에 약 170만의 XRP가 누적되면서 장기 투자들의 낙관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은 투자자들은 지난 한 달간 약 170만 개의 XRP를 거래소 플랫폼에 축적을 했고요. 이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의 매수 물량으로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XRP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규모 매수는 XRP 가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리플의 XRP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규제 완화 전환에 대한 조짐도 높아지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시면 리플의 XRP ETF 승인이 가시권에 들어서면서 2025년은 암호화폐 투자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SEC가 스포 ETF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에서는 XRP ETF 승인 확률이 9월 7일 기준으로 94%까지 치솟으면서 투자들의 기대감이 급격히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는 8월 말 86.8%에서 불과 열흘 만에 7포인트 이상 상승한 수치로 규제와 수요 측면 모두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ETF 전문 분석가 네이트 게라치는 개인적으로는 100%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 참여자들이 XRP와 솔라나 ETF에 대한 수요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앞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승인된 당시에도 수요가 저평가됐던 것과 유사한 흐름으로 기관 자금의 잠재 유임을 가늠케 하는 발언이라는 겁니다. 또한 블룸버그 소속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퍼트와 에릭 발초나스는 역시 XRP ETF 승인 확률을 95%로 유지하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SEC와 CFTC가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에 대한 공동 규제 계획을 발표하면서 양 기관의 이례적인 협력 소식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기도 한데,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리플 XRP 미 SEC CFTC 디지털 자산 공동 규제 호재로 신바람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제목을 보게 되시면 자본 증거금 요건 통일 및 보고 절차 간소화, 규제 간 차익거래 방지, 그리고 XRP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파생 상품 시장 활성화에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 29일 공동 원탁 회의를 개최하고요. 디지털 자산 선물 상품 도입 일정 확정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도통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SEC와 CFTC 공동 규제가 리플에게 좋은 이유는
일단 규칙이 명확해지면은 이 불확실성이죠. 이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되니까 지금까지 리플은 증권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공동규제가 생기게 되면서 상품 즉 코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은행이죠. 은행 금융기관에 쓰기 쉬워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규제가 명확하게 되면, 그죠? 규제가 명확하게 되면 법적 리스크, 그죠? 이 법적 리스크 없이 리플을 어떻게 채택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관과 그리고 ETF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규제가 정해져야 뭐 ETF든 대형 투자자들이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규제가 생기면 오히려 누구에게 이 리플에게는 더 안정적이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블랙록이 리플 스웰에 합류하게 되면서 XRP ETF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는데,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블랙록 리플 스웰 2025 합류 XRP ETF 가능성이 들썩이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자사운용사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디렉터 맥스웰 스타인이 11월 뉴욕에서 열리는 리플 스웰 2025 행사에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리플은 이번 행사에 600명 이상의 참석자와 60명 이상의 연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스웰 2025 블랙록 임원 연사 명단에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리플 스웰의 공식 일정에 따르면 맥스웰 스타인은 로리 켈러리와 함께 토큰화된 금융자산이 자본시장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록 공식 일정에 XRP ETF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블랙록이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를 성공적으로 출시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이번 스웰 행사에서 XRP ETF 관련 논의 또는 발표가 있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XRP ETF 출시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인데, 블랙록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F의 높은 인기와 수요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에 투자자들은 블랙록이 다음으로 XRP ETF를 출시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블랙록은 아직 XRP ETF 출시 계획을 공식적으로는 발표하지 않았고요. 특히나 블랙록 최고 경영자 레리 핑크는 관련 질문에 대해 계획이 없다라고 답하면서 여러 차례 즉답을 회피해 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리플 CEO 브리트 갈링하우스 또한 XRP ETF가 XRP 커뮤니티에 적합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자산운용사와의 구체적인 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적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가까운 시일 내에 블랙록에 의한 XRP ETF 출시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블랙록은 XRP ETF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등 경쟁 자산운용사들은 이미 XRP ETF 신청을 주도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앰플리파이 자산운용사가 SEC XRP 옵션 수익형 ETF 신청을 제출하기도 했는데, 이제 관심은 SEC가 10월에서 11월 사이 마감되는 XRP 관련 ETF 신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낼지에 쏠리고 있고요. 잠재적인 승인이 이루어진다라면 블랙록 또한 XRP ETF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억만장자 고든이 10월 18일을 언급하면서 XRP의 역사적 순간이 온다라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뉴스를 보게 되면 블랙록 현물 XRP ETF 신청을 주저하고 있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달리 고객 관심이 적고 규제 불확실성 등 고려한 듯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이제 제한적인 고객 관심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규제 불확실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 그리고 세 번째는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률 감소 우려, 그리고 네 번째는 커뮤니티 기대와 다른 데이터 기반 전략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시아 중심의 낮은 글로벌 수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보여지는 이런 뉴스들에서는 이렇게 블랙록이 XRP ETF 관련되어서 부정적, 그쵸? 긍정보다는 이제 부정적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게 리플과 블랙록 서클은 가상화폐 패권이죠. 이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한 배를 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부터 그 근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리플의 히든노드 인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히든노드는 이미 블랙록 토큰화 펀드 생태계에 참여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전통 자산과 그리고 디지털 자산 간의 가교, 그쵸? 이 가교 역할을 해왔어요. 근데 이 리플이 히든노드를 인수함으로써 블랙록의 인프라와 이제는 연결되어 있던 히든노드의 기관 네트워크가 이제 리플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서클 인터넷그룹의 IPO에서 이제 블랙록은 10%의 주식을 매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이러한 이 리플 그리고 블랙록 서클, 그쵸?
이러한 개별적인 움직임들이 합쳐질 때 우리는 리플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와 그리고 엑스아피 레저, 서클의 강력한 스테이블 코인의 생태계, 그리고 블랙록의 막대한 기관 자금력 및 전통금융시장 영향력이 상호 이렇게 작용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대한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규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고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는 이 현 상황에서 이 세 기업의 관계는 암호화폐가 전통금융 시스템에 더욱 깊숙이 통합되는 중요한 흐름을 보여주는 뭐가 된다? 지표. 이 지표가 될 것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플서클 블랙록의 이 연관성은 단순히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이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가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주 복잡하고도 전략적인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들의 협력이 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리플, 그쵸? 이 리플에게는 엄청나게 크나큰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여전히 저의 관점은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이 4,500원짜리까지는 제가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모멘텀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4,500원짜리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번 리테스트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관점은 이 구간이잖아요. 자, 이렇게 3,000원짜리 이탈했다가 이거를 말아 올리면서 계속해서 3,000원 위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모멘텀을 가지고 강하게 폭발했던 것과 지금 이 구간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같으면은 연말까지 지금이라도 매수해서 계속해서 보유하며 가져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4,500원짜리가 중요하고, 4,500원짜리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관점입니다.